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원격이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은 좀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이러한 표정들, 너희들의 표정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를 좀 알면서 좀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요. 조금 여러분들의 이게 뭐지 싶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수업을 일단 첫 번째로 듣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다시 원격 끝나고 학교에 왔을 때 꼭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외부 은하 중에서도 허블에 의한 분류, 그래서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특이 은하와 충돌 은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우선 특이 은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특이 은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특이한 은하를 특이 은하라고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네, 근데 그 생각이 맞습니다. 특이 은하는 바로 특이한 은하들을 특이 은하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특이한지 사진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특이 은하인데요. 여기 있는 요 검정 색깔들은 그냥 먼지 같은 것들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요것이 은하의 모습인 건데 요 모습만 보면 사실 타원 은하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가 왜 특이하냐면요. 요러한 가시광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 전파 영역으로 보게 되면 요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특이하죠. 자, 두 번째 은하 한번 보면요.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는 은하인데 마치 나선 은하처럼 보이죠? 근데 다른 은하들에 비해서 요 중심부의 경우가 굉장히 밝게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이것 말고도 넓은 방출선 등의 그러한 특징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이 은하입니다. 얘는 은하가 아니라 그냥 별처럼 생겼죠. 요 은하의 특징은 마치 별인 줄 알았는데 은하인, 요러한 다양한 특이한 은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방금 봤던 순서대로 세 가지의 특이 은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특이 은하의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이러한 특이 은하가 왜 정의되기 시작을 했냐면요. 과거에는 허블처럼요. 사람들이 다 가시광선 위주로 은하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관측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전파로도 관측을 하게 되고 X선이라든가 다양한 파장대에서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네라는 그러한 은하들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은하들에 비해서요, 전파라든가 X선 요런 영역에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그 밝기가 변화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다른 일반 은하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은하를 우리가 특이 은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특이 은하들은 왜 이렇게 전파, X선 요런 곳에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느냐? 바로 이 은하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블랙홀이 있는데 왜 얘가 강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냐면요. 블랙홀이요. 그냥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자기가 이렇게 집어삼키죠. 그냥 삼키고 끝이 아니라 그 삼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막 뿜뿜 하고요. 혹은 미처 삼키지 못한 물질들을 분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강한 에너지가 방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전파나 X선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은 이 거대 블랙홀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다시 다루고 실제 특이 은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파 은하입니다. 전파 은하.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전파 영역에서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은하를 전파 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은하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한 이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가 전파 은하인데 얘의 경우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요.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허블의 분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가시광선 영역을 보면요. 요거 그냥 타원 은하처럼 보이고 있죠. 근데 얘를 전파 영역에서 달리 보면요. 요런 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관측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만 두 가지로 보통은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보겠습니다. 저 전파 영역에서 요 전파 은하를 관측을 하면요. 중심에 핵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Z라는 부분이 있고요. 로브라는 요러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먼저 적을게요. Z라는 부분이 있고요. 구조가. 로브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요 Z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제트기 할 때 그 Z입니다. 분출하는 거예요. 굉장한 빠른 속도로 이러한 중심액에서 분출되는 이러한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왜 분출이 되냐면 아까 이러한 요 특이은하의 경우는 중심부에 뭐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거대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요 블랙홀의 경우가 미처 다 삼키지 못한 것들을 방출을 하는데 그게 마치 Z의 형태로 방출을 하는 겁니다. 방출을 했을 때 요 방출한 것들이 뭉쳐있는 마치 잎사귀의 모양과 같다 해서 잎사귀를 로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브라고 하는 부분이 끝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요렇게 생긴 게 전파은하입니다. 전파 영역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전파은하를 이 방향 지금 요 방향으로 보면 Z와 로브가 다 보이겠죠. 반면에 요 방향,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요 방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로브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브와 중심핵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뚜렷한, 굉장히 강한 전파원으로만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어느 방향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지만 어쨌든 로브와 Z라는 그러한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더라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요 Z와 로브의 경우를 X선으로도 관측을 하면요. 굉장히 X선이 강하게 방출이 되는데 X선이라는 것은 우리 굉장히 짧은 파장대이죠. 요 X선이 강하다는 의미는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Z와 로브에 뭔가 에너지가 많다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블랙홀에 의해서 고속으로 이 막 움직이던 이런 전자와 자기장들이 분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전자라든가 자기장에 의해서 굉장히 여기서도 강력한 이러한 에너지들이 뿜뿜하고 있기 때문에 X선에서 강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것이 전파 영역에서도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파 은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전파 은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이 특이 은하에서는 얘네들의 각각의 중요 특징 정도를 키워드처럼 알아두면 아마 공부할 때 그리고 문제 풀 때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키워드들에다가 같이 한번 밑줄을 그을 테니 여러분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전파 은하는 말 그대로 전파를 강하게 방출하는 은하들이고요. 전파를 강하게 방출하는 은하들이고 또한 가시광선에서 이 타원 은하로 관측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로브와 Z라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모든 요 특이 은하와 마찬가지로 중심에는 블랙홀이 존재한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인 세이퍼트 은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한번 여기에 있는 사진을 한번 똑같은 사진인데요. 조금 한번 자세히 보면 여기에 Z와 로브 모양 보이죠? 그리고 실제에서 보면요. 그냥 마치 이러한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면 그냥 이러한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더라 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세이퍼트 은하. 다른 말로는 영어식 표현이라서요. 그냥 시퍼트 은하라고 읽기도 합니다. 시퍼트 은하. 세이퍼트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세이퍼트 은하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지금 여기 세이퍼트 은하 사진 보이죠? 대부분 이렇게 생긴 나선 은하처럼 관측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까 우리 전파 은하는 무슨 은하처럼 보인다고요? 그쵸. 타원 은하처럼 보이는데 세이퍼트 은하, 시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처럼 관측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실제로 관측되는 전체 나선 은하들 중에서 2%가 이 세이퍼트 은하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이퍼트 은하는 왜 특이하냐? 왜 특이 은하로 분류됐느냐? 보면요. 일단은 보통 은하들에 비해서 핵의 경우가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밝은 것이 특징이고요. 또한 은하 내에 이러한 가스들이 있잖아요. 가스 구름을 가스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스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바로 스펙트럼에 있는 넓은 방출선을 관측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자, 갑자기 넓은 방출선, 가스운이 빠르게 회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이퍼트 은하를요, 다양한 가시광선으로도 보고, X선으로도 보고, 파장, 전파로도 보고 다 보면서요,
얘네들의 스펙트럼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스펙트럼에서요, 넓은 방출선이 있다라는 것을 관측을 하게 돼요. 자, 넓은 방출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보면요. 자, 여기 상대적 에너지 세기가 톡톡 튀어나와 있는 요게 일단 방출선인 겁니다.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를 우리가 방출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에너지가 방출되어 있는데 얘의 요 방출선이요. 다른 것에 비해서 넓은 거 보이죠? 요렇게 넓게 되어 있는 방출선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이 넓은 방출선이 무엇을 의미하냐? 일단 넓은 하고 방출선을 구분해서 보면요. 방출선이라는 나타내려면 고온이라는 거죠. 우리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선 방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온에 어떠한 기체가 있고요. 이 어떠한 스펙트럼에서 넓게 나타내려면 요거는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빠름. 왜 그러냐면요.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가스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 우리가 요걸 바라보고 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굉장히 멀리 달아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요.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의 방출선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얘가 청색 편이가 엄청 심하게 나타나고 적색 편이가 엄청 심하게 나타나고 막 이게 막 계속 막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러면 요만큼으로 두꺼워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넓은 방출선이 나오는 건데 그 의미는 고온의 어떠한 기체가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세이퍼트 안에는 굉장히 고온으로 뭔가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회전을 하겠어요? 바로 중심부의 질량이 매우 큰 바로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한다라는 것인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세이퍼트 은하도 한번 우리 중요한 내용들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 세이퍼트 은하의 경우 넓은 방출선이 관측된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나선 은하로 관측이 되는구나. 그리고 핵의 경우가 밝구나. 요 정도 내용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퀘이사입니다. 자, 퀘이사는요, 영어로 쓰면 이렇게 퀘이사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요게 줄임말이에요. 두 말을 합성한 거를 줄여 쓴 말인데 바로 쿼시 스텔라를 줄여서 써서 퀘이사라고 하는 겁니다. 쿼시라는 뜻이 뭐냐면요. 준이라는 뜻입니다. 스텔라의 경우가 바로 별, 항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퀘이사를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준항성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지금 은하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항성, 즉 별에 대한 내용이 왜 나오느냐. 퀘이사는요. 은하이지만 마치 별처럼 보이는 은하를 우리가 퀘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하가 왜 그럼 도대체 별처럼 보일까요? 그쵸. 대충 예상이 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은하이지만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안 보여요. 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근데 별처럼 보인다는 거는요. 멀리 떨어져 있음과 동시에 중심부가 굉장히 밝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밝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많은 어떤 은하가 중심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퀘이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 아래에 있는 퀘이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퀘이사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려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허블의 법칙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허블의 법칙 배웁시다 할 수는 없으니 간단하게만 허블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퀘이사를 좀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요. 허블의 법칙 우주의 경우가 팽창하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 허블의 법칙의 경우가 발표가 되면서 그게 인정이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은 우주의 경우가 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점의 경우가 폭발, 빅뱅을 하게 되면서 점점 커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에도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빅뱅 우주론의 주장인 거죠. 이 허블의 경우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증명을 해냈냐. 지금 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요. 바로, 우리 은하로부터 떨어져 있는 은하들의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후퇴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은하들도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퇴 속도가
거리에 따라서 비례한다는 것을 밝혀내요.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거죠. 왜 그러지? 라는 의문은 잠깐 접어두고 다음 시간에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그냥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는 빠르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면요. 자, 퀘이사는 그냥 먼 게 아니라 너무 멀리 있죠. 굉장히 멀리 있죠. 그럼 얘의 경우 후퇴 속도가 어떻겠어요?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퀘이사는요, 후퇴 속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그 이유는 바로 매우 먼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퀘이사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후퇴 속도도 굉장히 큰 그러한 은하인데요. 요 퀘이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면요. 지구에서 어느 퀘이사를 측정을 했더니요. 거리를 측정했더니 지구로부터 바로 3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돼요. 자, 이거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광년이라는 단위가 바로 뭐냐면 빛의 경우가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우리가 1광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빛의 경우가 130억 년 동안 가야지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만큼이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퀘이사가 엄청 멀리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또 무엇을 알아낼 수가 있냐면요. 지금 요 퀘이사에서 방출한 빛이요. 지금 현재 지구에서 이거를 관측한다는 것 자체가 퀘이사에서 방출한 요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방출한 빛이 130억이라는 억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우리 지구에 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퀘이사가 130억 년 전에도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억 년 정도면요. 거의 우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퀘이사들은 특징은 멀리 있다는 의미는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애들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뭔가 얘기가 갑자기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하면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130억 광년 요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은요. 그거를 우리가 관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천체에서부터 온 빛을 우리가 관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만 해도 130억 년이에요. 그러면 이 천체가 이 빛을 130억 년 전에도 방출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거의 우주 생성 초기에도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퀘이사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고요,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자, 이 설명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면 빅뱅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빅뱅의 경우에는 하나의 점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얘네들의 경우가요, 빵 터지면서 서로 멀어지면서 멀어지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초기에 만들어졌었던 애들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만약에 뒀을 때 보면 우리 은하로부터 굉장히 많이 팽창해서 멀어져 있을 테니까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요, 우주 생성 초기,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늙은 지금은 나이가 많이 있을 퀘이사가 이미 죽었는지 지금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졌다는 애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퀘이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심부가 크다라고 했었는데 앞에서 얘기했었던 세이퍼트 은하도 중심부가 밝은 것이 특징이었죠. 하지만 퀘이사가 더 밝습니다. 중심부의 은하가 훨씬 밝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퀘이사 중심에는 질량이 굉장히 큰 이러한 블랙홀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래에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는 없는 사진을 하나를 놨는데, 자, 요거가 퀘이사에서 나타나는 그 적색 편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나타낸 건데, 자, 요거가 퀘이사고요. 아래는 비교 스펙트럼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얘네들은 그냥 비교하려고 하는 그 흡수선 혹은 방출선을 나타낸 거고요. 지금 퀘이사는 이게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빨간색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죠. 즉 적색편이 됐다는 거고요. 우리 적색편이는 후퇴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멀어질 때 우리로부터. 요 적색편이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이요 비교했을 때 얘는 요만큼이나 얘의 경우 요만큼이나 지금 멀어져 있잖아요. 적색 쪽으로 편이 됐잖아요. 자, 퀘이사도 핵심적인 개념들 찝어보면요.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퀘이사 말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하면 되고요. 굉장히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난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그 의미는 적색 편이가 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졌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퀘이사라는 내용 자체가 아마 지금 세 가지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꼭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본인 걸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워야 하는 특이은하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그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요즘 최근에 이러한 특이은하에 대해서 사실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하나인데 그 내용을 조금 밝혀진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서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위에 활동성 은하핵 해서 AGN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요러한 앞에 얘기했었던 특이은하들이요. 거대한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해서 다 특이은하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 은하 중심에도 블랙홀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거대 블랙홀이라기보다는요. 활동성이 있는 그러한 블랙홀이 있는 경우에 특이은하가 됩니다. 이 활동성 있는 블랙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하고 질량이 엄청 무겁고 다른 애들을 많이 집어삼키고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활동성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애들의 경우는 요 블랙홀이 중심에 있고요. 얘네들이 막 주변에 있는 거를 막 이렇게 흡수를 하면 이걸 분출하기 위해서 위로 이렇게 쏘아 올립니다. 그걸 우리는 Z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Z가 나오고 요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퀘이사로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세이퍼트 은하로 보이기도 하고요. 전파 은하로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얘네들이요. 다 따로인 게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인 건데 그것이 만약에 전파에서 강하게 보이면 전파 은하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혹은 뭐 어떤 부분이 강하게 보이면 세이퍼트 은하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이러한 형태의 은하가 굉장히 멀리 있으면 퀘이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들으면 재밌지 않나요? 소혜님은 대학교 때 천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요 활동성 은하핵, 특이은하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된 블랙홀이라든가 이러한 특이은하에 대한 책들도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거나 한번 찾아보면 잘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넘어가서 충돌은하로 넘어갑시다. 자, 충돌은하는 말 그대로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은하를 우리가 충돌은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은하들이 왜 충돌을 하냐면요. 서로 가깝게 있게 된 경우, 가깝게 있으면 서로의 그 중력, 인력 때문에 가까워지다가 결국에는 충돌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충돌을 할 때 막 별들도 꽝꽝 부딪히고 이러진 않고요. 은하에 있는 별들이 많기는 하지만요. 걔네들이 빽빽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무엇이 충돌을 하느냐? 바로 거대한 이러한 분자 우운이라고 써져 있는데 뭐 성운 정도로 생각해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성간물질들 중에서 분자의 그 성간물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자들이 뭉쳐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분자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대한 성운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격렬한 충격이 발생하게 되고 갑자기 기체가 압축이 되면서 우리 이러한 성운이 압축되면 별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아래 안 보이는데 빈칸에다가 탄생이라고 적어두세요. 별의 경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은하는 별의 경우가 잘 만들어지는 것을 관측하기 쉬운 그런 은하들이고요. 이렇게 충돌을 함으로써 거기 아래 또 다른 빈칸의 경우에는 특이한 형태라고 적어두세요. 이러한 특이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우리 은하도요. 가장 가까운 은하 무슨 은하죠? 그쵸, 안드로메다 은하죠. 이 안드로메다 은하와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40억 년 정도 후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충돌 은하에서는 또 하나만 적어두면요. 우리 은하에서 바로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을 하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점점 우리로부터 가까워지죠.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는 적색 편이가 나타났나요? 청색 편이가 나타났나요? 가까워지면 파장의 경우가 짧아지면서 청색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한 은하, 두 은하가 충돌을 할 때 그 어느 한 은하에서 다른 은하를 관측을 하게 되면 아마 청색 편이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충돌 은하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거가요. 별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별들의 탄생의 경우가 잘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서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청색 편의가 나타날 거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돌 은하의 다른 사진들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싹 지울게요. 자, 지금 요거 두 개가 같은 사진인데요. 왼쪽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거, 오른쪽은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관측을 한 겁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본 게 훨씬 요러한 다 은하거든요. 요게 은하들이 더 잘 보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걸 수레바퀴 은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은하의 경우가 충돌을 하게 되면서 그 충돌의 결과 뭔가를 분출하면서 이러한 수레바퀴와 같은 요렇게 마치 나선팔과 같은 요러한 뭔가 이 바퀴 구조가 아주 잘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쉽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까지 듣느냐고 고생 많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잘 기억을 해뒀다가 등교하는 날에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